오후장 이것만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전장 정리하면서 오후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 도와드릴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해요. 개별 종목으로만 본다면 사실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던데 아시아 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차례차례 한번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증시가 가장 좋은 편이다. 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거예요?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일본 증시가 오후장에는 다시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우리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종목이 주도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출발부터 약보합권으로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일본은 반도체 종목군들의 조정이 다시 또 나타나고 소니처럼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이 낙폭이 깊어지면서 지금 일본 증시는 낙폭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보합권에서 버티고 있는 걸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일본 증시보다는 우리가 견조한 모습이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 출발 이후에 특별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는 약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국과 홍콩도 출발한 이후에 본토 증시가 조금 더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주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나 홍콩이나 모두 정책발 효과를 받으면서 이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전 세계 지금 금융주들이 다 초강세거든요. 유럽 어저께 오를 때도 은행주들이 신고가가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도 좋았고요. 중국도 이제 중국판 밸류업 뭐 얘기 나온다고 하면서 중국 은행주들에 대한 매수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정리해 보면 아시아 증시 중에서 최근에 한국 증시가 어제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증시는 최근에 또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IT 종목군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내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합이긴 하지만 선방하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종효 이사는 오늘 우리 장에 대해서 어떤 한 줄 평을 남겨주셨을까요? 오전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평 요약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강도 유지 안 돼. 역시 수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선물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연속성을 보일 수 있는 수급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지금 뭐 HD 현대마리솔루션의 어떤 수급을 고려해 보면 외국인이 뭐 팔고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어제만큼의 강도를 또 연일 보이지도 않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어저께 나타났던 현선물의 강한 매수는 그냥 일시적인 쇼커버링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쇼커버링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죠. 어쨌든 잠겨있던 물량이 청산됐다라는 관점에서는 좋기는 한데 그런 강도가 조금 이어져야 우리 시장에 강도를 더해줄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을 너무 또 쫓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 시장이 정체가 되니까 우리 시장도 동일하게 정체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어저께 조금 너무 불타올랐다가 하루 만에 또 너무 좀 빠르게 식는 건 아닌지, 그럼 어저께 수급의 어떤 중심점을 어디다 두는 것이 우리가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외국인이 뭐 하루 살고 하루 팔고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장 수급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외에 우리가 오전장에서 볼만한 특징은 어떤 게 있었는지 섹터를 통해서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첫 번째 섹터라기보다도 종목이네요. HD 현대마린솔루션. 거래대금이 포인트인데 지금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1위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이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확 흡수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을 뺏어가면 더 탄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거래대금을 어느 정도 뿜어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게임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부진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펄 어비스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저점에서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의 특징은 명확한 주도주가 있지만 그 명확한 주도주 말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재의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뭐 중소형주까지 동일한 논리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악재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한 번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어저께 지수 급등 구간에서 코스닥을 정체시켰고 오늘도 그렇게 특별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뭐 테슬라 영향인지 뭐 그다음에 다른 전기차 종목군들이 또 부진해서 나타나는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두 가지는 뭐 긍정적인 어떤 종목군들이지만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2차 전지는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반전 요소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반전 요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이제 기아에서 준비하고 있는 EV3라고 하는 신차 자체가 볼륨 모델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그래도 꽤 우호적인 두 쪽 그리고 다소 부진한 꽤 오랫동안 끌고 가고 있는 저점에 있는 2차 전지까지 특징 섹터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한 가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리포트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는요. 고려아연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제시했는데 일단 목표가는 64만 원으로 제시가 됐어요. 이 종목 오늘 꼽으신 이유 있겠죠? 네, 어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다는 것이죠. 예상보다 좋았고 2분기도 좋아질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는 여러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두 가지 그림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2차 전지 연관된 종목임에도 2차 전지 움직일 때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2차 전지 내릴 땐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본질은 자회사 2차 전지 쪽의 실적이 당장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을 좌우하고 있는 소위 TC, 재련 수수료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재련 수수료가 워낙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좀처럼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요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연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TC가 2분기부터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TC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 오늘 모든 증권사들의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금 여전히 아연 재고가 비교적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속 가격이 구리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다른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구간에 니켈이나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황산 니켈 같은 소위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움직임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결부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위치가 어디냐? 역대 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밸류 밴드에서 PB 밴드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 즉 TC만 조금 반등해도 언제든지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 뭐 한국전기차 같은 그런 자회사들의 모멘텀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는 TC의 반등이 만약에 나타나고 아연 가격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까지 뭐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렴하다라는 차원에서 고려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간을 늘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전구체와 관련된 기대감 오늘도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중국의 전체적인 어떤 이 밸류체인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정책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의 기대감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하면 고려아연이다. 한번 재미있게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김종윤 이사님은 그러면 이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신다면 이 고려아연 지금 자리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십니까? 네, 저는 뭐 이 종목이 뭐 그렇게 탄력적으로 막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차 전지 전구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지금의 주가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 나타날 때 대거 편입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정말로 중국에서 그 중국 밸류체인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빠져나오려면 전구체하고 양극재 모두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전구체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전구체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저는 뭐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최 씨와 그 경영진 간의 네. 갈등도 거의 제가 보기엔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지금은 굉장히 관심이 필요한 종목군의 하나고, 다만 당장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정도가 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종효 이사의 고려아연 리포트를 토대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은 어떻게 저희가 이겨내야 될지 이 전략도 중요하겠죠. 어떤 섹터 주목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주 꼽아주셨는데요. 뭐 금융주, KB금융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이 안에? 네, 지금 신고가 부근으로 가고 있는 게 KB금융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BNK 금융주주 같은 경우 이미 신고가가 났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신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이 노출되는 5월 2일 이후에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은행주가 신고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숫자가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저는 뭐 의견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은행주의 신고가 돌파 여부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이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출주 중에서 P보다는 Q가 늘어나는 걸 주목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Q가 늘어나는 방산주가 최근 들어서 기간 조정 형태, 약간의 가격 조정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대장주인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이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내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목의 흐름이 바뀌어질지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장 우리는 은행주 신고가 돌파 여부와 함께 방산주 기간 조정 마무리되는지 이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기억하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지 세 가지로 체크 포인트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의 탑2의 추이를 좀 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종목이 어저께 이제 점프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저께 오름폭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놓고 만약에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수가 레벨업까지는 힘들 수도 있으나 어쨌든 지수가 버티는 힘을 굉장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가격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하루 만에 가격 회복을 했고 오늘은 굉장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물량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 잘 버텨주면, 그러면 아랫단에서 보는 박스의 하단이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은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뭐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워낙 탑2고 시장 안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의 흐름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주셨는데 오후에도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네, 외국인 선물이 어저께 이제 넘어가게 들어와서 2만 계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게 뭐 제가 오늘 뭐 좀 찾아보니까 2000년 이후로 처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조 3천억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 게 2000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러면 거의 한 24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왔고, 어저께 미결제의 강조점을 찍었는데 미결제도 꽤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속성 있게 나타나느냐와 더불어서 지금 선물은 미니 선물도 있고 합성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워낙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오후장에도 어제와 동일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일의 옵션 만기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오후장까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도 저희가 오후장 좀 든든할 것 같은데요. 만기 관련 베이시스 점검하자라고 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최근에 들어왔던 이 금융투자의 한 1조 가까운 물량은 어떤 식으로든 청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수 관련 플레이를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만 변화되면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투잡 추이나 오늘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얘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베이시스가 어저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을 대량으로 사면서 급격하게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저께 7천억 가량에 들어왔고, 이번 만기와 관련돼서 뭐 미니 선물 연관된 물량들이 충분히 고려해 보면 한 1조 가량의 물량이 있는데, 베이시스 변화에 따라서 내일 어느 정도의 매물화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오늘 베이시스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또 그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이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는 지수의 가장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두 종목의 움직임이 모두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일 만기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소화할지를 오늘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내일장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종일 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